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5월 2일 날 늦은 밤에 녹화하고 5월 3일 새벽에 올릴 텐데요. 오늘 보면은 경기도지사 여론조사가 세 군데가 나왔어요. 물론 서울도 나왔죠. 그러나 서울은 오세훈이 이길 겁니다. 오세훈이 이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판가름 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른 데서 다 이기더라도 경기도에서 윤석열 정권이 지면은 참패입니다. 고고TV는 보수주의자며 보수의 즉 윤석열 정권의 레드팀으로 남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꼭 윤석열이가 김원혜라는 자격을 통해서 유승민을 제거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보수 내에 즉 국힘 내에 비판 세력이 있어야지만이 윤석열 정권도 성공하고 우리가 차기 정권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 50일 60일을 보면은 망조가단 정권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2년 후에 총선에서 못 이길 것이다. 즉 압도적인 승리는 못 가져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는 살아남아야 하는데 지금 보수 즉 국힘이 보수 정당으로 돼 있고 안철수도 기어 들어왔고 그 국힘이 보수 정당의 가치가 잃어버릴 것이다 하고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며, 국힘 내에 윤석열의 서슬프른 검사의 특징을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권력 앞에 풀잎처럼 넘는 국민의 힘을 보면서 보수는 또 한 번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보수 자체도 통합하지 못하고 보수의 적통인 유승민을 요번에 윤석열이가 제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큰일 났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는 김은혜가 필패해야 된다.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게 고고TV의 지론입니다. 요번 지선. 쉽게 말해서 이 방송부터 지선 방송에 들어가는데요. 김은혜는 져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수가 살며 윤석열 정권의 경각심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는 것이죠. 고고TV의 생각은. 근데 윤석열은 아직 정치의 문이 아니고 그냥 의석 많이 갖고 오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간신히 이겼고 지방선거를 이기고 즉 경기도를 이기고 충청도를 이기면은 자기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동력을 확보한다 그러고 국힘의 이준석과 윤핵관도 그렇게 달라붙는데 착오다. 착각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종일 보면은 어제부터 윤석열이가 지금 선거 운동하러 다니는 거 맞아요. 그래 윤회는 좋겠다. 윤석열 플러스 김원혜는 좋겠다. 그러나 김원혜를 끝내야 한다. 요번에. 그 과거에 노무현이가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신한국당인가요? 그 최병렬인가? 당대표 최병렬을 할 적에 제가 그 최병렬 집이 서초동에 있어요. 그때. 근데 그 바로 옆집에 제가 과외를 또 하러 다녔어요. 과외를. 최병렬 바로 옆집에.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과외로 먹고 살고 돈을 모아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최병렬이가 그때 노무현이가 헌법에 보장된 한도 내에서 민주당 선거를 돕겠다 했었죠. 그걸 갖다가 탄핵을 주도했죠. 신한국당이 압도적인 의석 가지고. 그죠? 160여석을 가지고. 그러다 난리가 났죠. 그 다음 총선에서 여루당이 압승을 해버리죠. 과반을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 노무현이가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입은 크게 안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갔었죠.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탄핵을 갖다가 주도하고 탄핵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보면은 이거는 노골적이에요. 노무현하고 비교해가지고. 노무현은 말 한마디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를 탄핵을 시켰는데 지금 윤석열이 뭐 제2의 대선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이라도 국민들이 볼 적에 보수주의 그 꼴통들, 극우들, 쓰레기 자유우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 볼 적에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거TV가 보수주의자들과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어? 물불 안 가리는 윤석열이 좋아 빨리 가 막 가. 어? 무대뽀야.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 뭐 충청, 경상, 전라, 다 돌았어. 이젠 경기도 돌았죠. 그죠? 경기도 도는데 이게 도는 게 보면은 이거 완벽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는 거야. 신도시 5군데 돌죠. 김은혜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도시 재건축뿐이 없어요. 그 외에는 얘가 아다마가 부족해가지고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없어요. 말만 좋아할 뿐이지. 아니 이게 뭐 네 군데 다 돌아. 일산에 가서 염려 마시라.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법도 지금 법안도 민주당도 발의했고 국힘도 발의해 있으니 될 것이다. 근데 그건 몰라요 여러분.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면은 민주당 애들이 일기 신도시 발의하고 찬성할지 몰라요. 찬성 안 해준다고 내가 볼 적에.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딴지 걸겠죠. 그죠? 또 수원 가서는 수원공항을 이전하겠다 그러고, 또 뭐 어디 가가지고는 다 일기 신도시. 그런데, 선거 공약의 핵심적인 것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 김동연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선거 개입 중단하라. 탄핵, 이거, 정식 대통령이면 탄핵감이다. 채통을 지켜라. 근데 윤석열이 언제 채통을 지켜요? 채통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 이거는 맞아요. 공격 포인트가. 고고TV는 이제부터 개혁 보수면서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런데 장재훈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문재인이가 총선 때 한 걸 생각해봐라. 대선 때 한 걸 생각해봐라. 가덕도 신공항에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하고 경상남도를 2번이나 가고 3번이나 가고 말이지. 충청도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그거는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재훈 우리는 뭐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당선인 신분자라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은 우리 법으로 저촉돼 있지 않다. 이건 명백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강원, 충청, 경상은 어차피 강원 강냉이들, 충청 양반들, 경상 보리문댕이와 그 자갈치들이야. 용감한 우파 전사들이 많으니 차치하고 경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하는 거죠. 벌써 8분이 지났어요. 자, 하나씩 봅니다. 오늘 3개의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그 여론조사 업체는 다 소규모 업체들이니까 그 KBS 걸 보면은 김동연이가 35.6, 김은혜가 38.7 나와요. 김은혜가 3%가 앞서요. 당선 가능성은 김은혜가 1% 앞서요. 경기도 KBS 여론조사 이 3개의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응답률이 10%에서 한 15%까지 나와요. 대충 맞아 들어가요. 그러나 고고TV는 김은혜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보수의 적자 유승민을 제거하고 그것도 참혹하게 제거했죠. 윤석열이하고 김은혜가. 그래서 김은혜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JTBC 보면은 제일 재미있는 게 TV조선하고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게 제일 재미있어요. JTBC 보면은 전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를 갖다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동연이가 39.7, 김은혜가 37.2, 2.5%로 김동연이 앞서더라. 그런데 반드시 투표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뭐 JTBC도 똑같은 나레이션을 해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선보다 떨어지므로 지지층 길집이 대단히 중요해요. 반드시 투표해야 되겠다가 보니까 김동연이가 44.1, 김은혜가 40.5, 4% 차이가 나더라.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보면 말이죠. 그 6월 1일 선거 전까지 이벤트가 몇 개 있죠. 인사청문회 한 열흘 동안 하죠. 인사청문회 한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취임식과 용산 이전, 청와대 용산 이전 그 두 번째 이벤트. 그러면 막 윤석열이가 이제 컨벤션 효과를 막 때릴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이든의 방한. 이 세 개의 컨벤션이 있는데 경기도는 그런데 별로 지장을 안 받을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응? 지금 검수완박을 이건 치고 나오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렇게 국힘이 검수완박을 희대의 악법이라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무대뽀로 민주당 놈들이 윤석열과 닮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드립이 되니까 그게 난 싫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JTBC 보면은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윤석열이한테 5.3%를 이겼죠. 그런데 요번에 그 분당권, 쉽게 말해 성남권 보면 성남, 하남, 용인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성남, 하남, 광주 이런 데야. 응? 이런 데 보면은 김연애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여기 인구 다 합하면 한 100만이 넘어요. 한 150만 돼요. 김연애가 김동연보다 47.5%예요. 무려 16%가 앞서가. 김연애가 성남권, 성남, 분당, 판교라인 거기 광주, 하남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게 대선 때 이재명이가 윤석열한테 이겼던 데예요. 0.몇% 차이로. 근데 김은혜가 여기서 치고 들어가요. 응? 그렇지. 성남의 분당갑 의원이 김은혜가 경기도지사인데 밀어줘보자 이런 게 돼 있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둘러싸인 까만 걸 보면 여긴 전부 다 지금 김동연이가 이기고 있어요. 김동연이가. 자, 이거 보시죠. TV조선과 조선일보.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저는 여론조사를 하면은 난 그거를 정상으로 안 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TV조선과 조선일보 또 데일리안, 뉴데일리는 극우 꼴통 늙은이 나이 드신 분들만 가서 그냥 빼꼼하게 그것만 보고 정신승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TV조선과 조선일보 나온 걸 보면 김동연이가 4% 앞서요. 김동연 45, 김은혜 41 이렇게 나와요. 응? 근데 문제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세대별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2030 애들이 FM코리아 저도 간혹 가다 봐요. 젊은이들 상황이 어떤가. 그 주로 20대에서 40대까지가 있으니 걔네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승리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보수 커뮤니티 가면은 그 일베아가 다 됐어요. 쉽게 말해서 강성 보수, 강성 우파 유튜버 세력이 다 장악했어요. 커뮤니티를 지금 보수 커뮤니티는. 그래서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좌파 커뮤니티는 끌리한 것 애들이 다 장악했듯이 그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요. 연령면 지지도를 보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2030은 그 서울 보선 때 2030이 보수화가 돼가지고 저도 그때 보수화가 되는 거를 찬성했는데 그거를 윤석열이가 다 까먹어 버렸다니까. 이준석이 하고 서울 보선 때
20대가 75% 남자애들이 오세훈을 찍은 것은 그건 그만큼 문재인이 국정농단이 심했고 오세훈이라는 인물을 찍었고 그 다음에 6.11 전당대회에서도 20대 남자들이 누구예요? 이준석을 밀은 것은 이준석의 인물도 있고 또 그건 오세훈과 김종인의 영향이었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도 이준석을 밀었고 대선 경선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준석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준석의 가치는 끝났다. 응? 요번에 그 지선에는 2030의 파워는 없어질 거예요. 전번 대선에서 증명이 됐어요, 벌써. 우리나라에 남자만 있어요? 여자가 더 많아? 여자가 51%, 남자가 49% 아닌가요, 지금? 거꾸로 말했나? 하여튼 여자가 더 많아. 여자가 더 중요해, 고고티브 입장에서는. 경기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은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압도적으로 김동인이 지지가 높아져요. 아마 중도층에서도 그럴 거예요. 근데 김원혜가 60대, 70대의 꼴통들 미안합니다. 근데 고고티브도 60대니 60대, 70대 우리 같은 꼴통들 근데 고고티브에는 김원혜 지지 않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겠다. 김원혜가 지지. 그럼 이게 세대 포위로는 또 어디 갔어? 없잖아. 이준석이 말한 세대 포위로는. 그죠? 오히려 흘러가고 썩은 물들이 신진 세력인 2059한테 공격받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경기도나 서울은. 근데 서울은 왜 다르냐? 서울은 오세훈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세훈하고 송영길하고 비교하면은 쉽게 말해서 오세훈은 고려대 나왔고 송영길은 연세대 나왔으니까 고연전이라 그런다. 그런데 오세훈은 고려대 외대 나온 애야. 외대 나오고 고려대 편입한 애야. 정식 고대맨이 아니야. 그래서 고연자는 그런 건 웃기는 소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연령비 지지율가 20대부터 70대까지 해서 40대만 제외하고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송영길을 앞서가죠. 그러니까 원래 그랬다는 거야. 오세훈은 2030의 포위론이고 또 이준석이가 말한 2030 세대 포위론이 아니고 오세훈의 인물로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준석이는 세대 포기를 가지고 아직도 지선의 영향이 있는 줄 알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깨몽이다, 깨몽. 이제는. 준석이 네 살 길을 찾아라. 한 방에 날아갈 위기가 있어요, 지금 준석이는.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2030 애들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남자애들이 몰고 가는 그건 전혀 영향이 없다. 요번 지선에서는. 인물론이야.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데서 윤은혜가 인물이 나느냐 김동연이가 인물이 나느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아무리 가서 어프컷을 내밀고 김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려고 일산 경기 5개 신도시 수원을 돌아다녀도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왜? 아니 김동연이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안 한다 그래요?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그렇게 빨리 됩니까?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면은 윤석열이가 나 그거 몰라. 난 그런 거 말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하라고 막 공격 들어갈 텐데. 그리고 서울 같은 거 보면은 이념별로 보면은 오세훈이가 중도층에서도 송영길을 앞서가요. 보수 진보는 확연히 차이 나니까 서로. 이 중도층에서도 역시 오세훈이가 앞서가는 것은 이게 그대로 4.7 보선의 재선이 재연이 되는 거예요. 왜? 오세훈이 인물로. 근데 경기도로 다시 가보면은 중도층에서는 윤은혜보다 김동연으로 쏠릴 확률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지론이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윤은혜가 윤석열과 김은혜가 마지막 남은 보수의 자존심 유승민을 제거하면서 그것을 아주 지불하게 제거하는 것을 보고 김은혜는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지 보수가 살고 국민이 산다. 그리고 이게 조선일보에서 지방선거 요번에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정부 여당의 견제가 49%,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45%, 4%가 차이가 나더라. 이게 10% 이상 응답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가 50% 나오고 윤석열 정부의 견제를 위해서가 45% 대충 나와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와버리네.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정부 여당 견제 50%, 윤석열 정부 안정론 45%.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경기도에서는 윤은혜가 떨어질 것이다. 한 말이 너무 많으나 이렇게 막 그 자료 집어넣는 거 되게 힘들어요. 편집하는데 눈병 걸린다니까. 또 눈병 걸렸다니까 내가. 좀 고고TV 보시는 분들은 성의를 생각해서 적선 좀 하시고 좋은 댓글 좀 다시고 요새는 그거에 안 들어와. 이제 고고TV가 윤석열 쪽에 비판을 많이 가하니까 늙은이들 그 꼴통들이 틀리들이 별로 안 들어오는데 정신 차리고 삽시다 우리. 제가 김은혜한테 개인적으로 감정 있고 윤석열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이러겠어요? 이러면 보수는 죽어요. 경기도를 윤석열이가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무슨 국가 동력이 있어? 지방선거, 지방의회 권력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